79번 저장 높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장 높이요. 저장 높이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운반 용기부터 보시면 운반 용기의 저장 용기 높이는 옥내자선선 기본 6m고 제조소 등은 6m 미만이고요. 운반 용기를 수납할 때 그 쌓는 높이는 3m, 기본은 3m. 다만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의 용기와 동종 용기를 겹쳐서 3m 이하 높이를 하였을 때는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라. 뭐 넘어가시고 일단 3m라는 것만 보시고 여기서는 옥내저장소 가시죠.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한 경우 다음 강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겹쳐 쌓지 말아라. 여기 중요한 거는 겹쳐 쌓지 말라예요. 그래서 6m, 4m, 3m예요. 기본은 3m.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6m.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소방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렉식 창고. 렉식 창고 한번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예, 렉식 창고 같은 경우 보면 건물이 이렇게 커요. 그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차타워. 카리프트 말고 기계식 주차장, 주차타워. 걔는 여기가 1층이니까 1층에서 넣어가지고 얘가 밑으로 가는 거가 주차타워고, 얘는 1층에서부터 들어오면 파레트가 있어요. 파레트가 이 파레트에다가 놓고 프로그램을 여기 전면에서 프로그램을 따다다다닥 넣으면 이 파레트가 지가 가서 넣고 오요. 파레트 올라가서 넣고 오고. 이것이 기계식 하역이에요. 옥내, 이거 옥내잖아요. 옥내. 바닥 면적 제한했죠. 여기다가 지금 기계식으로 넣죠.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넣을 경우 최대 높이인 6m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기계식 하역에 의해서 용기만 넣는 거예요. 용기만 겹쳐서 할 경우 6m. 그 다음에 3, 4동은 4m. 3, 4동 4m, 기타 3m. 그러면 특수인화물과 1석유류, 2석유류는 3m? 근데 옥내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3, 4동은 4m, 나머지 3m. 기계식으로 적는 건 6m. 다만 2류,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층고 높이를 처마 높이죠.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옥내는 수납함이라고 그러고, 옥외는 선반이라고 해요. 선반 6m. 6m를 초과하지 말아라. 6m 여기 또 법규정사 보면 또 이하죠. 자, 문제 보시죠. 옥내 저장소 용기만을 겹쳐서 할 경우 최대 높이 기계에 의하여면 6m, 3, 4동은 4m, 그 밖의 것은 3m. 81번 특정 옥외 저장 탱크에 애눌러판을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애눌러판 다음 페이지를 넘겨놓으시고 설명을 드리세요. 자, 옥외 탱크 저장소 100만 리터라 생각을 하시고, (30m) 이 탱크가 여기다가 철판을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철판의 최소 두께는 3.2mm. 근데 3.2mm 가지고 이거를 만들면 위에 있는 하중에 의해서 요만한 탱크나 철판 두께가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판이 두꺼워질 거란 말이에요. 아래가 두꺼워요? 위에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껍죠. 하중이 아래로 뻗치니까 아래가 두꺼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 아래 철판 두께가 15mm 이상. 얘 이상. 철판이 위에는 일반 철판이었는데 여기는 고장력강을 넣어야 돼. 그래야지 견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쓴 탱크래요. 30m래요. 말이 30m지. 30m면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높이로 하면 30m면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 높이로는
이 정도의 건물이 있으면 얘가 옆으로 퍼져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압력 수압에 견뎌야 된다.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 그래도 얘들이 터져 나가니까 이 윗부분에 뭘 넣으면 되냐면 윗부분은 보강링을 설치하면 돼. 이렇게 보강링 얘다가 링을 하나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보강링을 해도 되지만 아래는 하중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더 많이 걸리니까 얘가 터져 나가는 걸 방지하려니까 바닥에다가 철판을 깔란 얘기야. 바닥에다가 바닥이요, 바닥에다 철판을 깔고 얘를 용접을 해. 그럼 바닥이 튼튼할 거 아니에요? 바닥이 튼튼하니까 옆면에다가 옆판을 대고 탱크를 올렸을 때 얘가 터져 나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에뮬러판. 그러니까 에뮬러판 설치 기준은 뭐냐? 탱크 내경이죠. 내경이 30m 이상, 탱크 철판 두께가 15mm 이상, 고장력 강을 설치하면 바닥은 에뮬러판을 설치하라. 그럼 이 에뮬러판은 그냥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판때기와 연판을 용접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에뮬러판을 언제 설치하느냐? 탱크 옆판 최하단의 두께가 15mm. 제일 밑에 하중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내경이 30m 이상 고장력 강을 사용하면 에뮬러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에뮬러판이란 바닥판을 얘기합니다. 바닥판. 이러한 바닥판에다가 철판을 넣는 거예요. 에뮬러판을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탱크의 옆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튼튼하게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를 일부 보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윗면은 보강링. 그래서 보시면 바닥 있고 이렇게 에뮬러판을 요렇게 탱크의 외경이 있는 부분에다가 한해서 요렇게 에뮬러판을 용접을 해서 바닥에다 고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보시면 5개 저장 탱크의 밑판 어떤 5개 저장 탱크냐? 특정 5개 탱크 저장소겠죠.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밑판 넘어가시죠. 이거 어디까지냐? 밑판을 지변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다음 항목의 하나의 기준에 의한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강구하라. 이건 부식 방지 조치고, 부식을 해가지고 얘가 터질 수 있으니 부식 방지 조치해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탱크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샌드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샌드 등으로 방식 조치를 하거나 전기 방식 구조를 해라. 이거는 그거죠.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수. 전기 쪽에 계신 분들은 알죠. 마그네슘으로 마그네슘 합금을 써서 부식을 방지를 합니다. 그게 전기 방식. 감목, 남목 이외에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라. 부식 방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오개당 탱크의 용접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용접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라 해서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얘기할 거. 옆판이래요. 옆판이면은 에뮬러판, 요 바닥은 에뮬러판, 요 옆판이 철판을 하나짜리를 못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넣고 하나짜리 겹치겠죠. 요가 옆판 용접이에요. 옆판 용접은 세로로 붙이거나 가로로 붙이되 왕전 용입 맞대기 용접으로 해라. 맞대기 용접이란 서로 붙여서 용접을 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 완전 용입이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용접 부분이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법 규정상의 내용을 보면 철판이 이렇게 있고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용접 어떻게 해요? 용접 그냥 여기다만 해요. 보통 이렇게 여기다. 그렇잖아요. 근데 앞에 완전 용입이란 얘를 완전히 녹여서 이렇게 땜질하라는 얘기죠. 용접을. 이걸 완전 용입을 했는데 맞대고 용접하는 게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이에요. 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옆판의 세로 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 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위치상에 계속 세로 이음을 넣으면 약해지니 위치를 바꿔줘라. 이 경우 당의 세로 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겹치는 옆판 중 무거운 쪽의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해라. 5배 정도 봐주시고 이해하시는 것만 가시죠. 옆판과 애널러판이에요. 옆판 탱크의 옆판과 바닥에 있는 요 애널러판을 용접할 때는 여기는 옆판과 애널러판 과의 용접은 부분 용입 그룹 용접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용접 광정이 있는 용접 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는 용접 비드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된다. 예, 용접 비드는 알고 있어요. 용접 비드는 용접하면 용접을 남겨 이렇게 철판과 철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용접 납동 붙는 거 요걸 비드라고 하거든요. 예, 비드는 매끄러운 형상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옆판과 애널러판은 부분 용입 그룹 용접. 이거 진짜 안 헤어지더라고. 부분 용입 그룹 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 감도로 해라. 그 다음에 애널러판과 애널러판은 뒷면에 재료를 맞댄 막대기 용접을 하고 뒷면에 재료를 맞댄 거는 바닥면이에요. 이게 애널러판이 있고 요렇게 애널러판이 있으면 여기다 용접을 하는 거예요. 맞대기 용접을 하되 뒤에다가 뭘 대라고요? 재료를 댄. 애널러판이 바닥이니까 용접이 제대로 안 되면 흘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위험물이. 그러니까 바닥에다 뭘 대라.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을 하고 애널러판과 밑판 또는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으로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이나 겹치기 용접을 해라.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금방 가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다가는 뭘 넣으라 그랬냐면 애널러판을 이렇게 설치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애널러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뭐 애널러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요거는 그냥 밑판이에요. 그냥 밑판은 애널러판과 밑판 또는 밑판과 밑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을 하거나 뒷면에 맞대기 용접을 하거나 겹치기 용접을 해라. 겹치기 용접은 철판과 철판을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왜? 얘는 하중을 받는 게 아니니까 겹치기 용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널러판은 하중을 받으니까 옆으로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되니까 맞대기 용접을 하고 맞대기 용접도 어떤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닥에다 철판을 대라는 얘기고. 이 경우 애널러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는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용접 방법에 옆판이에요. 옆판, 탱크의 옆판은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을 하고요. 옆판과 애널러판은 부분 용입 그룹 용접. 요게 잘 안 써져요. 이와 동등 이상을 하라. 애널러판과 애널러판은 뭐라고요?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이 아니라 이제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애널러판과 밑판 또는 밑판과 밑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이나 겹치기 용접을 해라. 그 다음 지하 저장 탱크의 용접 방법. 지하 저장 탱크는 금속 재질로 하되 완전 용입이나 양면 겹치 미운 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용접을 하래. 필렛 용접의 사이즈. 필렛 용접이란 필렛은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요 두께를 얘기하죠. 여기다 용접 쌓는 거. 그걸 필렛 용접이라고. 이때 필렛 용접의 사이즈는 공식 암기해야죠. 얇은 판 강판과 두꺼운 쪽의 강판에 2를 곱하고 루트 2니까 요거 하면 1.4배겠죠. 1.4배에 또 루트를 씌워서 요 사이 값이 나와야 된다. 필렛 용접 두께 사이즈 여기를 얘기합니다. 용접 두께 사이즈니까 요걸 얘기할 거고요. 아마 요 거리가 아니고요.
옆에서 보면 이러한 철판과 이러한 철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납을 넣어서 용접을 할 거 아니에요, 납이래. 그럼 요때 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 두께는 얘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얼마? 루트 2t2 그 사이의 값으로 용접해라. 그게 외부에서 보면 이거를 비드라고 하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시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죠. 에놀러판과 에놀러판과 에놀러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에놀러판과 미판 또는 미판과 미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또는 겹치기 용접. 겹치기 용접을 해라. 거의 보시면 10회 주기로 나와요. 이상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연도도 10회 전 거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부분 설명입니다. 맞대기 용접이란 이렇게 철판과 철판을 맞대요. 맞대고 뒷면에다가 대고 여기다가 용접을 하는 거다. 옆판 용접이란 여기 옆판, 요 판과 요 판이 있으면 여기를 용접하는 거겠죠. 요거는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이다. 완전 용입. 겹치기 용접은 철판 하나가 또 철판이 하나 있다. 그럼 철판과 철판을 붙이고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필렛이라고 합니다. 필렛 용접. 그 다음에 요 모양을 비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에놀러판과 측면과의 용접은 여기 요거 비드라고 그러죠. 비드는 매끄럽게 나와야 된다. 용접 방법은 뭐라고요? 에놀러판과 옆판과의 용접은 뭐라 그랬지? 무슨 맞대기 용접이냐? 에놀러판과 옆판은 부분 용입 그룹 용접. 아, 이거 진짜 안 해진다니까. 부분 용입 그룹 용접. 아, 어렵다. 다음 통기관 가시죠.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는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지하 탱크, 간이 탱크도 적용하고. 다만 어디 안반 탱크에 대한 부분은 통기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탱크라고 하면 다 통기관 들어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 탱크란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한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실게. 압력 탱크는 압력이 걸려야 되는데 통기관이 있으면 압력이 걸 수가 없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력 탱크 이외의 탱크에 해당한다. 그럼 이때 주의하실 거는 최대 상용 압력의 부합 또는 정압이 5kPa를 초과하는 탱크가 압력 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력 탱크의 기준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얼마죠? 46.7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 탱크를 압력 탱크를 쓸 것이냐 비압력 탱크를 쓸 것이냐의 판단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이냐 설치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자, 기본적으로는 밸브가 없는 통기관이에요. 그래야지 통한다.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공기가 통하는 관이니까 최소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해라. 30mm 이상으로 끝단이 나가면 이 끝단은 얼마로 해라?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끝단을 45도 이상 기울여라. 그래서 빗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라. 끝단을 구부리는 이유는, 끝단의 구부리는 각도는 45도. 구부리는 이유는 빗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끝단의 재료는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라. 이때 인화 방지망의 효과는 냉각이에요. 이게 냉각이에요. 왜? 인화점을 낮춰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인화점 이하로 높지 않게 방지한다. 그래서 이게 냉각이에요. 언제 위험물 기능장 필기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가 이게 소송에 걸린 거예요. 유증기가 나오면 여기서 유증기를 제거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름 자체가 인화 방지 장치이기 때문에 인하점을 낮춰준다 해서 냉각 효과예요. 실기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70도씨 이상이면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으니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 이제부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거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유, 대기 밸브 부착이 있으면 그냥 대기 밸브 부착하면 되지. 가연성 증기 회수하기 위한 밸브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잖아. 앞뒤가 자체가 위에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대기 밸브를 부착하지 않은 거는 그냥 밸브 없는 통기관인데 왜 밸브 없는 통기관에 대기 밸브 부착이 통기관이 있냐.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탱크가, 이것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이러한 탱크가. 이거 이 탱크를 하지 말고 이 탱크를 할게요. 통기관. 통기관 여기에 위험물이 90% 이상 충전돼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여기 뭐가 나와요? 유증기가 나가요. 그럼 이러한 유증기가 쌓이면 탱크가 어떻게 돼요? 폭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기관은 이 유증기를 바깥으로 빼내겠다. 그러려니까 자연압으로 빼려니 여기 높이는 얼마? 최소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가 돼야 된다. 이건 자연압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얘기를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막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열려 있어야 돼. 평상시에는 졸리셔서 그냥 우아기를, 전라도 사투리를 우아기를 벗으세요. 우아기를. 그런데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언제 얘가 유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 유증기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을 거야. 위험물을 넣거나 위험물을 빼갈 때 갑자기 넣거나 갑자기 빼면 유증기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물을 넣거나 위험물을 뺄 때는 알아요. 아, 내가 위험물을 넣고 빼니까 어떻게 해? 많이 발생하는 거를 나는 이거를 다시 회수하고 싶어. 가장 많이 설치된 게 지하 탱크 저장소, 주유치유소에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가연성 질기를 평상시에는 열어놨지만 위험물을 취급할 때, 넣거나 빼거나 취급할 때는 나는 밸브를 하나 당겨서 거기서 나오는 유증기를 좀 회수해주고 싶어. 그래서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 증기 회수 밸브예요. 이거를 통기관에 설치했대요. 이러한 통기관이 있으면 이 통기관 중간에다가 이러한 밸브를 하나 설치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다시 이걸 모아서 펌프로 다시 탱크로 다시 넣는 거예요. 이때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돼.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게 그 의미예요.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어라. 다만 얘는 언제 동작해야 되냐? 10kPa 이상이 아니에요. 10kPa 이상이면 얘는 안전 밸브야. 얼마 이상의 압력에도 동작해라. 이건 안전 밸브야. 얘는 안전 밸브가 아니기 때문에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래라.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세요. 파이 R 제곱이라 해서 파이 R 제곱. 파이는 3.14, 반지름 R은 직경이 얼마? 30mm니까 30mm의 직경이니까 반지름이면 15mm. 그죠? 15의 제곱에 얼마예요? 10%. 10%에 1.1 가산을 해보세요. 이제 단위가 지금 미리미리니까 미리미리로 바꾸셔야겠죠. 0.15가 아닌데? 이거 15. 미리에서 미리로 갈 거니까 그냥 15mm겠네요. 그것도 오타네. 이렇게 오타가 맞냐 지금 보니까. 계산기 누르시면 답 나와요? 15로 넣으시면 답 나올 거예요.
예, 갑자기 많이 갔어. 어디 갔어? 왜 제가 0.15m야? 이게 15mm면 그냥 15지 15.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거 777.15 하냐면 777.15가 나올 수도 있어, 시험에. 그럼 777.15는 얼마나 나왔냐? 곱하기 얼마 있다고요? 1.1. 1.1에서 얼마? 여기 10%예요. 잊지 마시라고. 혼동 갖지 마시라고요. 증기 회수 밸브는 10%의 가상량이야. 즉 뭐냐면 요게 30mm예요. 요게 직경이 30mm가 가서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회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직경은 가산점 10%를 더해서 그 용량 이상의 배관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777.15 잊지 마세요. 10%. 그런데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평상시에 닫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위험할 때 열리는 게 아니야. 얘는 비압력 탱크니까 압력이 과압이 어느 정도 걸리면은 그때는 이제 열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안전밸브 개념이 아니에요. 닫혀 있다가 5kPa 이상이 아니고 5kPa 이하의 압력에서도 동작을 해서 통기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5kPa 이하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해라.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라. 다만 70도씨 이상의 경우에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통기관은 높이 얼마? 4m 이상으로 해줘라. 그래서 여기 5kPa 주의하시고요. 여기 10kPa 777.15 요 77.15하고 10을 묶으세요. 그래서 1.1배가 나온다. 대기 밸브 5kPa. 왜? 5kPa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해서 압력 탱크 2회니까 5kPa 초과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서 대기 밸브 부착이 5kPa 이하라고. 이거 가로치기 나오면 혼동 갖기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거기 이하 초과 좀 잘 보시고. 옥내 저장 탱크의 추가적인 사항은 통기관의 선당은 옥내 저장 탱크예요. 창, 출입구 등의 개구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5개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돼. 인하점이 40도씨 미만, 40도씨 미만인 탱크에 대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하라. 다만 고인하점 위험물로서 인하점이 100도씨 미만인 위험물 다만 고인하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로 저장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탱크 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위나점이 높대요. 100도씨가 넘는데. 근데 그곳의 온도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100도를 안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유증기가 나와도 그 건물 안에서 발생할 일이 없어, 화재가. 그럴 때는 통기관은 밖에 외부에 설치해야 되지만 옥에 설치해야 되지만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고, 여기서 지금 보실 거는 또 나와요. 또 뭐 제1 외, 내, 외, 탱, 뭐 보유공지,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외, 옥내, 옥외 탱크, 외탱이니까. 그 다음에 아미송이에요. 얘는 벌써 법에서 보유공지를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옥내 탱크가 없어요. 옥내 탱크가 없다는 얘기는, 자, 제조소가 있고 여기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거리도 무시해. 보유공지도 무시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여기에 이렇게 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통기관이 있으면 1m 이상을 띄어야 되는데 40도씨 미만일 때 얼마를 띄어라? 1.5m 이상을 이격해라. 왜? 인근 건축물로부터 화재가 나오면 이 화재로 들어가서 위험하거나 유증기가 나와서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얼마를 이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만 저장한다? 옥내 탱크 저장소만 적용을 합니다. 지하 탱크는 통기관을 설치해요. 어디에? 윗부분에 설치하라. 다만 상부에는 걸리는 직접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통기관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하라. 밑에 건 필요 없고. 간이 저장 탱크의 통기관은 25mm로 통기관은 옥 외에 설치하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5m.
예, 나머지는 정상적인 건 4m, 간이는 1.5m. 그래서 지하 저장 탱크의 추가적인 사항, 이거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냥 숫자만 보시고 남으시죠. 제1석유를 저장할 때 탱크의 작동 압력, 예, 탱크의 뭐 안전변이에요. 안전변. 탱크의 작동 안전변이라 기준점. 예. 부합식으로 할 거냐 정합식으로 할 거냐는 요 기준점 0.6, 1.5, 1.5에서 3 해서 0.6에서 1.5면 정합식 탱크라고 그러고 1.5에서 3은 부합식이라고 한다. 숫자만 정도만 보시고 아직 기출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 정도 뽑아놨으면 눈치채시겠죠? 관리사 필기 나왔던 문제라고 뽑아놨어. 관리사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83번 문제 보시죠. 등유를 옥내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 5가지를 기울였죠. 밸브 없는 통기관 5가지 뭐요? 직경 30mm, 선단은 45mm 구부려라.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라. 저 통짜 빠졌네요.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로부터 얼마 1m를 띄워라. 옥내 탱크니까 다만 40도씨 미만일 때는 1.5m 이상을 띄어라. 통기관은 체류가 우려 굴곡이 없도록 해라. 이거 따로따로 잘라도 돼요. 잘라서 넣어도 돼. 통짜가 빠졌네요. (84번)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써라. 옥외는 이유인하고 옥외는 이유인하고 사영하 제외요. 사영하 제외. 사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영하인 것을 제외니까 특수인하물 제외. 일석유 중 인하점이 0도씨 이하인 거 제외. 미만인 거 제외. 그래서 영하 0도씨 미만으로 해구나. 이상인 것에만 하나니까. 그 다음에 2, 3, 4 동의 알코올류. 그래서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뭐라고요? 이유인하고 사영하 제외. 있잖아요. 영화배우. 영화배우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유인이라고. 이유인이란 영화배우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류 위험물 중 뭐야 이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 장소의 구분. 5개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이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 고체, 마찬가지 인화성 고체도 영하를 제외하니까 0도씨 이상인 것만. 사류 위험물 중 일석유류 0도씨 이상인 것만. 알코올류 2, 3, 4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이류 및 사류 위험물 중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 조례를 정한 거 이거 암기 되겠어요? 안 되죠. 국제위험물법 이거 암기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5개에서 이유인하고 사영하 제외한 6류다. 그러면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저장할 수 없는 것이 나오겠죠. 1, 3, 5하고 이류 위험물에서 이유인, 유황과 인화성 고체 제외한 나머지 거.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인화점 0도씨 미만이 일석유류다.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저장할 수 있는 것, 저장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거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는 겁니다. 다음 5개 저장소에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저장하는 기준을 쓰시오. 유사했으니까 시험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 1석유류, 알코올류에 저장할 때 특례다. 이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특히나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으로서 또는 사류 위험물 중 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을 취급하는 5개 저장소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례 기준을 따라라. 그래서 인화성 고체, 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살수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 살수. 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지뷰 설비를 설치하고 제1석유류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지뷰 설비와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다 외우지 마시고 5개 저장소의 특례 규정이다 그러면 살수 설비와 지뷰, 유분리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죠. 기출은 아니에요. 86번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골라라. 5개에서 2유인하고 4영하 제외 4영하 제외 6류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6류를 먼저 찾죠. 6류 질산 가능하고요. 2류에 유황 가능하고요. 인화성고체인데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은 돼요. 인화성고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영하인 것은 안 돼요. 아세톤 얼마? 영하 18도씨 이용화탄소 영하 30도씨 안돼. 질산 에스테르 오류는 저장할 수 없다고 했고요. 과염소산 염료 인류 위험물은 저장할 수 없다고 했고요. 에탄올은 알코올유로서 저장할 수 있는데 메탄올 13 에탄올 10 11 13 15라 그랬어요. 메에프 에탄올은 그래서 암기 좀 해주시라 해서 13도씨네요. 그러면 답은 유황 인화성고체 질산이겠네. 유황 그 다음에 인화성고체 이것도 되겠네. 에탄올 돼. 질산 에탄올 저장할 수 없는 거는 나머지 거 쓰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옥내는 건물에 벌써 제조소처럼 건물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해줬어.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해주는 거고, 5개는 건물 밖에다가 저장한다면, 건물 밖이니까 당연히 1류 위험물,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은 저장할 수 없어요.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저장할 수 없다 얘기야. 그럼 나머지 거 2류하고 4류 밖에 안 남아요. 2류하고 4류 중에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유황은 고체덩어리니까 나머지 거는 5개에다가 넣으면 저장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2류 가능하고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은 특별한 조건을 아니면 저장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87번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4류 위험물에서 분명 두 가지를 쓰시오.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4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이라는 얘기고,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 영하를 제외한 거,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거,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뭐예요? 특수인화물을 1등급이고 2등급의 제1석유류 제1석유류 중에서 어떤 거?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수인화물 1석유류에서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은 저장할 수 없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됐죠. 88번 이황화탄소의 5개당 탱크의 벽 바닥의 두께는 얼마로 해라.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어디 수조 속에 넣어라.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그 다음에 자동 계량 장치는 생략할 수 있어요. 법조항에 있는 겁니다. 이황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수조예요. 수조. 이황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수조에다 넣어라. 수조에다 넣는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러한 수조에다가 이황화탄소를 넣고 여기 위에는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얘는 철근 콘크리트에 넣고 여기다가 또 물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위험물을 넣고 빼고 할 때 이렇게 빼야겠네요. 이렇게 빼겠죠. 밑에는 0.2m 이상의 철근, 철골, 콘크리트 쪽으로 물속에다 넣어라. 왜?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얼마니까? 1.26이니까 물과 반응한다 안 한다? 물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만 뜨거운 수증기 150도 이상의 수증기와는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해서 독성가스를 낸다. 어떤 게 독성가스를 내는 거냐? 얘죠. 얘가 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를 내고 얘는 불완전연소하면 일산화탄소 등의 독성가스를 낸다. 그래서 오기전 그 벽 바닥의 두께는 0.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에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고요. 이때는 보유공지, 그 다음에 통기관, 자동 계량 장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오히려 얘는 통기관이 있으면 더 위험한 거죠.
그렇잖아요. 통기관을 어디다 넣어요? 통기관을 여기다 넣으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유진기가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통기관 아예 설치 안 하는 게 낫겠죠. 통기관 자동 계량 장치 설치 안 해도 된다. 요거 좀 잘 안 헤어져요. 보유공지 통기관 자동 계량 장치. 가로치기 2번 나왔고요. 89번 문제. 오개전 탱크 주입구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주입구는 오개 탱크 저장소에 관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관을 연결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연결하면은 잘 세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에 되고 평상시에는 뚜껑이나 마개 등을 설치하라. 그 다음에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입구 먼저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라. 그 다음에 휘발유, 벤젠, 정전기에 의한 재가 있는 것은 뭐래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 전극을 설치한 접지 설비를 해라. 그 다음에 덩어리 상태의 유황 할게요. 유황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거 몇 번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경계 표시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 그러다가 영화를 한 편 보는데요. 영화에서 농구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공원에 있는 농구장에 뭐가 있냐면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철조망이 왜 있냐? 외부인이 농구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안에서 농구장의 안에 있는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외부인을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후자가 많겠죠. 예. 그러면 안에 있는 이건 위험물이 외부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유황은. 왜? 유황의 기준은 뭐예요? 가연성. 발화점은 얼마? 발화점은 360도. 밖에 있어도 얘는 위험하지 않아. 절대 외부에서 360도 될 수가 없어요. 위험하지 않아. 얘 비 맞아도 돼. 물과 반응하지 않아. 다만 뭐가 화기하고 밀접한 관계죠. 불씨가 던져가면 불에 붙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유황 근처에 접근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막을 거니까 그걸 뭐로 할 거다? 경계 표시라는 거라고 한다고요. 왜 경계 표시야?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 안에가 보여야죠. 그 유지 관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냥 펜스 생각하시면 돼. 철조망이 높으면 유지 관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철조망 높이는 요거 주의하세요. 1.5m 이상이 아니라고. 1.5m 이하지. 1.5m 이하로 하고 그러면 이곳에다가 내가 유황을 그냥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했어요. 여기다가 사람이 접근하면 안 돼. 펜스를 쳐야지. 펜스를 쳤단 말이에요. 펜스가 무조건 높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펜스 높이는 1.5m 이하로 펜스를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치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위험물은 소분을 해야 돼. 소분 나눠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황은 위험하니까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 이 유황의 하나의 내부 경쟁 면적은 100을 넘기면 안 돼. 100제곱미터마다 펜스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100제곱미터 이하마다 경계 표시를 별도로 해라. 근데 2개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여기다가 또 경계 표시를 하나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2개 이상의 경계 표시. 그럴 땐 이 전체가 얼마가 되면 안 된다? 10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1000이 넘어가면 이거를 띄어서 여기다가 또 경계 표시를 해서 1000을 만들라는 얘기라고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거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거 해설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설집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자, 2개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이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때 인접하는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와의 간격의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 이때 인접하는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 사이에 여기에 띄워주라는 얘기지. 너비에 얼마? 2분의 1 이상 띄워줘라. 다만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지정 수량이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을 띄워라. 요렇게 인접하는 경우에도 거리는 이격을 해라는 얘기죠. 다만 200배 이상이면 10m 이상. 이때 경계 표시는 불연 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경계 표시는 불연 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해시키려고 제가 펜스라고 얘기했고, 펜스 치겠습니까? 유황이 새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때 경계 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 등으로 고정해라. 천막 등으로 고정하라는 얘기는 호로를 씌우라는 얘기예요. 호로 덮개. 왜? 그래야지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유황가루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 등으로 고정을 하되, 여기다가 천막을 씌우라는 얘기야.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씌우면 천막이 날아가니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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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간격은 얼마? 2m 이하. 2m마다 한 개 이상이니까 2m 이하로 해라. 주의하세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때 유황을 저장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하라. 유분리장치가 아니고요, 분리장치예요. 지비설비도 필요 없어요. 그죠? 적당한 경사도 필요 없어요. 왜? 빗물을 방지하는 건데, 비가 뭐 적당한 경사가 있겠어요? 위험물에서의 적당한 경사는 위험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소방에서 화재안전기준, 물분무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배관 규격이 있어요. 100분의 1. 그건 주차장이니까 경사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위험물은 경사로를 정할 수가 없지. 위험물마다 점도가 틀린데, 요거 주의하세요. 배수구와 분리장치예요. 문제풀이 갈까요? 자, 액체 위험물을 오개저장 탱크 주입구는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입 호스 무엇과 연결할 수 있게 결합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거 시험문제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관원도 나왔으니까 푸는 거지, 솔직히. 주입관이래, 주입관. 오개저장 탱크는 직경 30mm 이상의 선단에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의 침투 구조를 맞는 통기관을 설치해야 되고,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설치하는 경우 탱크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맞히겠어요? 관련도 문제 왜 있으니까 이건 문제 보시면서 한 두어 번 보면 그냥 암기 될 거예요. 오, 이 91번. 21도씨 미만에는 주입구에 보기 신고는 게시판을 설치한다. 게시판의 기준을 설치하라.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한 비례가 0.6으로서 5개 저장 탱크 주입구라는 표시를 해라. 5개 탱크 저장소 주입구라는 표시를 해라. 이때 게시판의 색깔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해라. 온도가 몇 도씨? 21도씨 미만일 때. 92번. 5개 저장 탱크의 보유 공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보강하는 경우로 4가지를 쓰시오. 법조항에 있는 것만 봅시다.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5개 저장 탱크에 다음 강목의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 물분무 소화 설비를 방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보유 공지를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 하지만 다만 최소 3m 이상을 해야 된다. 이 경우 공지 단축 5개 저장 탱크의 화재 시 1제곱미터당 20kW 이상의 복사 연료에 노출되어 표면을 갖는 인접한 5개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뭘 설치해라? 물분무 소화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해라. 탱크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 원주 길이 1m마다 37ml 이상으로 하고, 수원의 양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수량을 하고, 탱크에 보강린을 설치한 경우 보강린 아래 부분에, 보강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탱크 엎을 때 터지지 말라고 하는 보강린 아래에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되, 분무 헤드는 탱크의 높이 구조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해라. 물분무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준해라. 그러면 문제에서는 1분당 37L 이상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하고, 탱크에 뭘 설치하는 경우,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 아래 부분에, 이것도 보강링이네. 보강링 아래에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되. 4번 기타
물분무 소화설비 서재안전 설치 기준을 준하라. 93번 액체 위험물에 5개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계량 장치 4종류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 6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계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밀 부유식 계량 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 장치, 전기 압력 자동 방식,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 계량 방식 또는 유리 게이지를 설치하라. 쓰시면 되겠죠. 이건 말 그대로 액체 위험을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니까 이게 이렇게 커요. 탱크가 엄청 크다는 얘기야. 여기는 90에서 95%만 채워야 되는데 위험물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니 찍어봐야겠죠. 근데 이거 찍어볼 수 없죠. 못 찍어볼 거예요. 엄청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에 있는 양이 얼마나 있는지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해라. 그러려니까 여기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밀 막힌 상태에서 부유 떠다니는 계량장치 뭐 있어요? 물탱크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줄 달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 있죠. 그거에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면 기밀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그냥 부유식. 전기압력 자동 방식. 전기압력 자동 방식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지. 탱크가 뭐 여러 개 있으면 밑에다가 압력계를 장치해서 요거를 전기식으로 바꿔줘서 신호를 주면 전기 압력으로 바꿔주는 방식. 그 다음에 유리 게이지. 뭐 사다리 하나 놓고 유리 게이지 볼 수도 있겠죠. 유리 게이지. 다만 이때 유리 게이지는 금속관으로 보호돼서 깨지지 않도록 해라. 방유제. 벌써 50분이네. 방유제하고 펌프 지하 탱크 좀 쉬었다가 하죠.